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비트코인의 사상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며 불장에 대한 기대를 잔뜩 키웠었죠. 그리고 리플, 스텔라, 헤데라 등 오래된 굿코인들이 크게 시세를 뿜어주며 12월 알트 불장이 올 거라 기다렸지만 막상 12월에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이 오질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실망감을 다시 기대로 바꿔드려볼까 합니다. 뇌피셜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기대했던 12월이 그냥 지나고 나니 내년에 과연 불장이 올까 싶기도 하죠. 올여름에 길었던 조정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과 세계 유명 기관들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포착한 2025년 떡상할 알트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재 상황 보고 시작할게요. 비트는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110K를 찍지 못하고 약 15% 정도 조정이 나왔었죠. 이때 제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며 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이 지점에서는 영상에서 단기 저점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후 한 번 더 터치하고 99K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평선이 모이고 있으니까 저항 가능성이 높다고 이때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다시 내려왔죠. 제가 했던 브리핑들은 텔레그램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오신 김에 눌러앉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상황은 이평선이 모여주면서 역배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지가 나왔습니다.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만큼 이 구간이 이탈된다면 큰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걸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은 그 심리를 역이용해서 빠르게 빼는 척 페니스를 유도하고 그 물량을 다시 받아 먹으면서 상승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물량이 없어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비트를 뺏어와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쑥 빼면서 패닉을 유도하고 그때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받아 먹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보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시나리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92K 구간이 지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구간이 확정 이탈되면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황 보며 대응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로 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2025년 장이 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트 대불장이 올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상승하려면 유동성, 즉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고 회수가 안 되었다는 걸요. 그 돈들이 회수가 되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 풀린 돈들이 너무 엄청났고 회수가 되기 전에 다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유동성은 더 풀릴 것이고 풀린 돈들은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겠죠. 잠깐 올해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나스닥이 사상 신고점을 갱신했죠. 이때가 7월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건 9월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만큼 나스닥을 상승시켰던 유동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비트도 사상 신고점을 갱신했잖아요. 이 비트와 나스닥이 무슨 돈으로 올라왔냐는 거죠. 하나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때 풀렸던 자금들이 회수가 다 안 되고 미증시나 비트코인으로 일부 흘러 들어와서 시장 상승을 견인해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유동성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고 이 기간 동안 긴축을 하면서 자금이 회수되는 듯 하더니 2022년 이때부터 계속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긴축하던 때였거든요. 그럼 이 돈들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던 거죠. 코로나 때 풀린 엄청난 자금들이 다 회수되지 못하고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구나. 그 자금들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구나 라고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유입 데이터로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전에 이미 코인 시장으로 엄청난 돈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 돈들이 과연 어디서 난 걸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다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건 9월인데 이미 그 전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유동성들이 코인 시장에 일부 흘러 들어왔구나 라고요. 또한 투자자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코인 투자자는 800만 명 정도 선이었는데
있는데 어느덧 1,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건 새로운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사용자 수가 무려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2021년 초반에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대였던 걸 감안하면 거의 7에서 8배 가량 성장했죠. 전 세계 코인 투자자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1년 초 대비 4배, 2021년 불장 당시 기준 2배 이상 사용자가 증가했고, 이 데이터는 올해 6월 데이터니까 지금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때 풀리고 회수 안 된 돈, 플러스 새롭게 풀리는 돈,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가지고 오는 돈, 그리고 미증시에서 수익 실현된 자금, 이런 돈들이 앞으로 시장에 공급될 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면 2025년은 더 큰 유동성 파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보다 당연히 기관이 더 잘 포착하겠죠. 미국의 로빈후드 거래소는 메인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거래소입니다. 그런 로빈후드의 CEO는 가상자산이 금융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2025년에는 가상자산 파트에 더 집중해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언급했습니다. 로빈후드 거래소는 2013년도에 창립한 주식 거래 플랫폼인데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폼을 시작했어요. 주식이 메인인 이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11월에 이전 대비 5배나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거래소도 다방면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더 크게 확장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라 언급했던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2025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입니다. 바이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억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1등 거래소죠.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급격하게 유입이 됐다는 건 즉각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주도권이 너무 미국으로 몰리는 것을 우려한 독일의 전직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각 국가들이 경쟁하며 비트에 대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비트의 수요가 국가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탈리아가 암호화폐 매기는 세금을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하지만 무산되고 26%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특히 체코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목을 매도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년을 묵히는 게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홀딩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도 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새해 가장 큰 빅 이벤트는 1월 20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죠. 1월 20일 취임식 전까지는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긴 합니다. 차트 구조나 여러 상황들을 보면 1월 초중반까지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시장이 더 확 살아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흔적들은 온체인 데이터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갑 데이터 보고 알트코인 이야기 해볼게요. 한 달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홀더들의 숫자가 슬슬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6개월 미만 단기 홀더들의 수가 증가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6개월에서 최대 7년간 보유했던 지갑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도 보시면 장기 홀더들의 수가 감소를 했을 때 비트는 오히려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도 11월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했지만 장기 홀더들의 숫자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홀더들의 숫자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승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기대했던 알트장이 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도미넌스가 내려오는 동안 알트 대불장이 왔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320일, 2021년도에는 약 150일가량 지속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기간이 짧아지는 걸 감안했을 때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불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적어도 2, 3, 4, 90일가량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이 90일 동안 10배를 갈지 50배를 갈지 100배를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알트코인이 상승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코인베이스 보고서에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을 보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불과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7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7배 성장한 데 비해 이더리움 시세가 그만큼 좋진 않았지만 2025년에는 이더리움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2025년에 오는 알트 불장이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알트 섹터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섹터가 AI랑 디파이 섹터가 눈에 많이 띄죠. 그레이스케일은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 운용 기관인 만큼 그레이스케일의 이런 데이터는 참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정지시켜놓고 종목들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건 이후 영상들에서 차차 다뤄볼게요. 그레이스케일이 AI 종목을 유망할 거로 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글로벌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이 2025년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AI라고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AI 섹터가 코인에서도 미증시에서도 핫했었는데 글로벌 주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내년에도 AI 열풍이 이어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S&P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AI 시장 규모는 내년에 올해 2배 정도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AI 시장으로 계속 더 큰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AI 시장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SEC 대장 교체로 디파이 섹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디파이 섹터의 전망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보시면 바이든 정부 때 SEC는 디파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디파이에 관련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 종목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도 내년에는 디파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했던 디파이 종목들에 관심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는 게임 섹터인데요. 보신 자료는 코인베이스 보고서 자료에 있는 블록체인 게임 사용자 수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사용자 수는 2021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마켓샌드 마켓스라는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컨설팅 회사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 규모는 2022년 46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6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게임 코인 시총 규모는 2021년 대비 3분의 1 토막 수준이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게임 코인들이. 그럼 다르게 말해서 손익비가 좋다는 거고 상승폭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빔 같은 코인에 대해서 길게 보고 모아가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빼먹지 말아야 할 섹터는 RWA 섹터겠죠. 보신 데이터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의 성장과 플랫폼별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2023년 1월 대비 12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이더리움인데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더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디파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으로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까지 RWA 시장은 16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16조 달러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2경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크게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RWA가 지금은 국채 쪽 비중이 높지만 추후에 부동산이나 주식들도 토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RWA 섹터도 꼭 주목해야 될 섹터인 거겠죠. 정리해보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AI, 디파이, 게임, RWA 섹터는 2025년에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 중 분명 좋은 코인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가지고 간다면 내년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5년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과 유망한 알트코인 섹터에 대해서만 다루고 개별 종목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각 섹터의 유망한 종목들은 앞으로 영상이나 멤버십 방에서 계속 다뤄나갈 예정이니 2025년 알트장에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저랑 같이 2025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는 모두 큰 수익들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